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짜 취미로 원래 수학 문제를 그냥 풀다가 그런 푸는 거를 영상을 유튜브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또 뭔가 하나씩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문제풀이를 저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한 것만 제가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또 틀려 나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제 최초 목적이었던 그냥 킬러 문제를 취미로 하나씩 풀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졸업한 지도 꽤 되었고, 그래서 많은 공식들을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거를 좀 오히려 저만의 방식으로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취미로 하나씩 풀 때마다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하니까, 뭐 제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뭐 그 함수에 대한 시리즈나 이런 거랑은 또 별개로 그냥 저녁에 하나씩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해볼 거는 최근에 5월 모의고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댓글에서 문제를 좀 풀어달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를 봤는데, 그래서 20번하고 뭐 21번, 22번 문제를 한 번씩 다 봤어요. 네, 이게 일단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킬러 문제에 대해서 먼저 풀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뭐 3점 내지 4점 문제의 특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하면 이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이 혹은 뭐 하나의 계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적인 3, 4점짜리는 이 개념의 단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뭐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킬러 문제는 이 개념과 계산이 이렇게 끝도 없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한 10개씩 되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적게는 한 5개, 그리고 이 사이사이를 넘어갈 때 뭔가 음, 해결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좀 남아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결을 직접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이런 특징이나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좀 문제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게 2025학년도 5월에 나온 20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볼 건데,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일단 킬러 문제는 보통 문제를 이해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두 다항함수가 있다. 이건 천천히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두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지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과포장된 페이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뭐 이상해 보이는 식을 만족한다. 그래, 그래라. 라고 하고, 이 밑에 식을 보면 이것도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은 이 식이 이걸 만족한다. 그래서 k 값을 구해라. 라는 거에서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제가 좀 풀어 볼게요. 먼저 두 다항함수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다항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가 뭐냐? fx가 다항함수라고 하면 얘는 뭐 ax의 n승, 그리고 뭐 bx의 n-1승, 이렇게 이루어져서 저 뒤에 있는 어떤 상수까지 가는 이런 모든 식을 다항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fx와 gx 둘 다 뭐 이런 식으로 뭐 x의 n승, 뭐 혹은 m승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프라임. 일단 이런 식인데,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n승과 m승, 이게 정확하게 몇인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왜 그걸 알아내야 되냐, 그래야 풀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한번 풀어 보시면
안 풀린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3차 함수인지 4차 함수인지 5차 함수인지 6차 함수인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식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이 식을 한번 보면 fx가 몇 차 함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를 n차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x를 곱하면 요 두 개의 식은 n 더하기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gx도 몇 차 함수인지는 몰라요. 차. 그럼 얘를 m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 m차와 여기 1차식을 또 곱하면 얘는 m 더하기 1차가 될 거다. 뭐 그리고 여기는 3차를 하나 뺐죠. 뭐 요거 외에는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상수 k에 대해서 이런 식이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이 값이 몇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미트에는 0분의 0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0이 되는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0이 되는지 먼저 한번 네, 0이 되는지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면 f f2가 g2가 된다 라고 하면 지금 f2 빼기 g2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쭉 들고 와서 2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2f2는 안에 계산하면 2g2 그리고 빼기 8 더하기 8. 그러니까 이 식이 만족하네요. 그래서 얘가 0이 된다. 즉 여기 있는 fx 빼기 gx가 0이 되더라 라는 거 하나 알아냈고, 그러면 이 위의 식도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0분의 0꼴이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리미트 값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0분의 1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 그런 개념은 뭐 이 극한의 개념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G1도 0이라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나온 정보들을 제가 하나씩 따로 떼서 생각해 볼게요. 새로 나온 정보, 이 정보를 A 정보라고 해서 하나 체크를 해 줄게요. 자, 그럼 이 식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식은 지금 gx의 무한대로 가는 값과 fx의 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값이 존재했다. 이게 존재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fx의 제곱과 gx의 차수가 같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 차수를 어떻게 잡았었냐면 여기를 m차라고 잡았고 여기는 n차라고 잡았는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즉 이 두 개가 같다. 이게 1이다 라는 거니까 2n이 m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요것도 새롭게 알게 된 정보니까 b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상수 k에 대하여 이 식이 존재한다 라는 것만으로 두 가지의 새로운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단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런 차수여야 되는구나 라고 한 계단을 올라왔고, 여기서 이게 존재한다 라는 거에서 여기 두 번째 계단 또 찾아냈고 이 세 번째 계단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계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계산을 다시 넘어와 보면 자, 이제 이 위의 식을 조금 풀어볼게요. 여기 식으로 자, n 더하기 1이라는 차수가 이 m이 밑에서 2n이라고 했었죠. 2n 더하기 1이라는 차수랑 같다 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모순이거든요. 그 말은 이 뒤에 있는 x의 3승이 얘를 빼버렸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은 해석을 해보면 2n 더하기 1이 3차더라. 그래서 n은 1차더라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식을 한번 써볼 수 있게 됐어요. 자, 식을 한번 써보면 fx가 1차식인 걸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a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gx가 2차식인 걸 알아냈어요. 2차식인 걸 알아냈는데
얘가 지금 또 뭘 알아냈냐면 gx, 여기서 gx라는 거의 최고차항을 여기다가 곱하니까 그게 x3승이랑 같이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x의 제곱이 있으면 요걸 두 개를 곱하면 x3승이 될 거잖아요. 마이너스 x3승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해보기를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있는 애더라.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것도 사실 저는 이제 좀 암산으로 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 지금은 풀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써볼게요. cx 더하기 d라는 게 있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 풀었으면 이거를 이제 이 위에 첫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 A, B, C, D를 알아내야 되겠죠. 한번 이 위에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거랑 이거를 각각 넣어서 밑에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빼기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자, 지금 세 단계를 거쳐서 식을 알아냈는데 또 어마무지한 계산이 남아있죠. 제가 이런 계산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죠. 해야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하나씩 풀면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 c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d.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3cx 더하기 3d 빼기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자, 그러면 여기 x3승 날아갔고, 그럼 이제 나머지 식들이 있죠. 자, 그러면 요 나머지 식을, 자, 복사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풀어볼게요. 자, 얘가 x제곱을 한번 묶어보면 x제곱 여기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c에 빼기 4 x제곱. 자, 그 다음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상수가 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편에 상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 없애버리고 그러면 더하기 3cx 요거 하나 남네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a가 마이너스 2분의 1c 빼기 4이고 b는 3c이다. 자,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자, 그럼 아까 최초에 fx는 ax 더하기 b였고,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였는데 이 d는 0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정보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 정보는 아까 a라는 정보에서 g1이 0이다 라는 걸 알아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넣어보면 g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c인데 얘가 0이다. 그 말은 c는 2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값들에다가 나머지 넣어보면 a는 마이너스 5, 그리고 b는 6, 그리고 c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fx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x 더하기 6 그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2x. 자, 얘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서,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였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구하라고 하는 식을 한번 찾아보면 원래 구하라고 한 게 뭐였죠? 이 k 값을 구해라. 그러면 저 식들을 한번 쭉 써서 k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복사가 안 되네요. 네. 자, 요 식을, 자, fx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다. 자,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이다. 자,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아까 구하라고 한 식을 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빼기 gx의 gx-1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의 제곱인데, 자, 요 값 먼저 한번 넣어보면 여기서 이걸 빼라고 했으니까 2x 제곱 빼기 7x 더하기 6, 그리고 여기는 요거 넣으라고 했는데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놓고 x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나오죠. 밥을 하면서 제가 이걸 찍고 있어가지고, 네. 자, 이 x에, 자, 요 값이 x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얘랑 얘랑 나눠지고, 그럼 요 값이 4 빼기 3의 1, 윗부분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뒷부분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D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최고차항이고 여기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최고차항의 개수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가 25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답은 25네요.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실 계산들이나 뭐 개념들은 이 킬러 문제 푸는 걸 할 때는 최대한 설명을 짧게만 할 건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지나갔는가, 요 색깔을 좀 바꿔서. 첫 번째로 이 다함수의 차수에 대한 요 관계식을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식을 보고 gx라는 정보를 알아냈고 g1이 0이다 라는 정보를 알아냈고, 그리고 차수가 이렇게 2배 차이가 난다 라는 걸 세 번째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중간에 요 식에서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계산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1, 2, 3을 1과 2와 3을 조합해서 이 밑에 네 번째 계산을 했죠. 이 네 번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 이걸 통해서 이런 관계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또 계산을 한번 해서 원래 있는 정보에다가 섞어 가지고 이 원래 식,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을 알게 됐죠. 그럼 이 식을 가지고 또 뭘 했냐, 이 여섯 번째 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극한 계산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자세히 쪼개 본다면 총 8번의 개념을 적용하고 이해하고 풀어내고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념에서 배우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싹 다 지워보면 처음에 이 식과 이 식을 보고 차수를 알아내는 이 과정, 이런 거는 사실 어디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섞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킬러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사실 이게 킬러 문제 난이도라고 하기에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잡한 계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새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 차수에 대한 것밖에 없어서 더 아이디어가 좋은,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면 참 소름 돋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뭐 충분히 킬러 문제로서 배워야 될 것들은 있었고, 계산 과정이 좀 길었으니까 그걸 차근차근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킬러 문제는 무조건 직접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금방 제가 풀어드린 걸 그냥 보지 말고 하나하나 이 8단계를 하나하나 다 나눠서 풀어보다 보면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8단계를 남이 하는 걸 보지 말고 무조건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킬러 문제는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일단 오늘은 요거 20번 한번 풀어봤는데, 내일이랑 시간 남으면 이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테니까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 영상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